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오늘은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호균 보좌관님, 황해도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막 녹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오늘 당을 떠나려 합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현 정권의 부정기류의 정치적 의도를 받고 저를 희생양 삼아서 위기 탈출 시도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8월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명의 회사에 수백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400억 원이 넘는 일감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받았다는 거죠.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계속 부인을 했는데 아무튼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좀 들어보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관련해서 피감기관 수주 몰아줬다는 뉴스 좀 보셨어요? 건설업을 하는 분이 국토위로 5년간 간사를 했다는 점과 박덕흠 의원 회사가 이제 국가사업 등 여러 사업을 좀 수주를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것들아니요. 여덟 야도 똑같아요, 그게. 다 마찬가지지 뭐. 불공정이야, 불공정. 한편에서는 좀 제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재민이란 거는 뭐 내로난 부르지 정신 차리고 해야지. 자기네들 안에서 남이 것만 뜯어내면 되냐 이게. 제명이다 뭐다 하는 거는 지들이 알고 판단하면 문제고 공정을 먼저 하라 말이야, 공정. 선생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지. 지켜본다는 말은 사실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걸 만든 다음에 해야지.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제명하라 뭐라 해가지고 그 신분을 그냥 깎아내리는 건 참 희한하고 그래.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면은 뭐 도의적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의혹만으로 갖다 가지고 사표라 뭐라 이건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그건 불공정이야. 그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인이 평생을 벌어도 못 만지는 그런 거를 불과 짧은 시간에 했잖아요. 그럼 자기의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 맞게 좀 해야지. 그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그런 직에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책봉하면 안 되죠. 자기가 국회의라고 사업을 따가지고 자기가 돈 부풀리고 그런 상황이면 안 되죠. 한편에서는 좀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죠. 다르게 충분히 하는데 국민들을 더 먹으려고 뭐라 그런 게 그럴 것 같아. 의견이 나오겠지. 처벌해야죠. 당연하게 처벌해야죠. 국가이죠. 제명은 물론이죠. 국가 지켜야죠. 그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부정을 입찰했잖아요. 담합하고 제한 입찰하고 아주 나쁜 놈이죠.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하자는 제주에서는 60대 남성 목소리도 있었는데 대체로 다른 분들은 좀 비판적이었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 본인의 또 명예를 위해서 결백을 주장하겠죠.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 또 지도부에서 느끼는 압박감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단 명예회복할 때까지는 탈당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이나마 이제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또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남호균 보좌관님 이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아유, 남 보좌관님 뭘 잘못했어요?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이 상황. 잘못됐다고? 예, 이건 뭐 제가 뭐 사실 저는 자세한 사실관계도 모르고 네. 또 제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이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아주 뭐 이렇게 막 조목조목 제가 이걸 뭐 비판하기는 좀 뭐 쉽진 않은 입장이지만 이게 뭐 어떤 사항이 이게 불법이냐 무슨 뭐 사법 처리를 받을 정도냐 뭐 네. 형식적인 어떤 논리로 이게 뭐 어떤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네. 현재 어떤 이 뭐 논란이 된 사실만으로도 정치인이고 어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네. 예, 뭐 그게 어떤 공정, 뭐 정의, 타당, 조리 뭐 이런 면에서 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리에 안 맞으면 부조리인 거죠.
사실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날짜로는 21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전혀 특혜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 국민들의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고 더 악화됐고 일단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당사자 의원들은 탈당을 해서 일단 법적인 그런 재판도 받고 그래서 무죄가 되면 다시 입당을 하는 그런 전례들을 봤는데 일단 박덕흠 의원이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결국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이제 논란의 상대 또 정치인으로 이제 꼽히기도 하는데요. 문화일보에서 또 관련된 보도가 오늘 있었고요. 가령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명백히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측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황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미애 장관하고 박덕흠 의원 동급에 올려놔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뭐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기 아까 1번의 제주 60대 남성도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의혹만으로 사퇴해라 뭐해라 이게 네. 지금 오늘 탈당 결정을 내린 거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방금 전에 네. 그 김기현 의원인가가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일베나 이런 데 모니터링 해보면 한 40건밖에 안 올랐습니다.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근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은 거의 한 100배, 200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딸 표창장하고 아들 인턴,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로 엄청난 박탈감을 느낀다. 이게 너네들이 말하던 공정이냐? 라는 것과 대비해서 지금 수천억 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거의 하루 멀다시피 1000억씩 막 올라가더라고요. 경매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여기엔 근데 사실관계를 좀 보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수천억 대에는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하고 네. 막 표창장에는 불공정하다 하고 저는 이게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다 생각했고 이해로도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드러났다가 지금 탈당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서울시에 한 번 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해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언급한 게 수차례 있었고 네. 또 12년도에 공정위 과징금도 2개 회사에서 10억 원 가까이 또 맞은 적도 네. 있었고 입찰 담합 막 삼진아웃치 그것도 원래는 기간 없이 네. 3차례 그런 지금 정확히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기간도 9년으로 줄여가지고 9년 안에 3번 받으면은 이제 그 건설사를 새로 등록하게끔 됐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해관계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네. 본인의 그 가족들 회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이외로도 계속 터진 기사들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베에서 글 양이 확실히 비교가 되는 모양이죠. 그걸 올리는 게시글에 댓글에도 너 좌파냐 이런 식으로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YTN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에 출연한 YTN 변상욱 앵커는 박덕흠 의혹 보도와 추미애 관련된 보도가 비교되는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일단 박덕흠 의원 의혹 보도가 좀 적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건설회사의 상당수가 또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실 공사 등 문제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 이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건설 쪽과 관련이 된 박덕흠 의원과 관련 보도가 좀 적은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 위원회를 꼭 했었어야 되는가? 국토교통위원 따로 위원회 갔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최선호 위원회가 이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이제 건설이나 각종 SOC 도로 네. 철도 이런 것도 놓을 수 있고 또 각종 건설 사업 아파트나 이제 이런 데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도로, 철길 이런 거 다. 산하 기관들이 돈 많은 이제 기관들도 많고 또 민간 기업 중에도 대형 건설 회사들하고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인기가 1위입니까? 선호. 최선호 상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선호. 근데 본인이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을 할 때 본인이 원치 않는데 국토교통위원회로 가는 건 이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본인 아마 당사자가 희망을 했으니까 국토교통위원회로 이제 가신 거고 그중에 또 간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간사라는 게 일종의 이제 그 정당의 해당 위원회에서 반장 역할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뭐 그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 내부에서 여야 간사 간에 조율하고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의사 진행을 할 때 위원장이 이 여야 간사와 조율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자리인데 일단 본인이 희망을 해서 뭐 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이제 박원순 시장 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억울한 부분을 이제 호소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수사하고 나중에 뭐 재판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재판 하게 되면 다 드러날 일이겠지만 아무튼 MBC가 8월달에 보도한 이후에 본인은 당시에는 사리 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상임위에서 국토교통위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8월달에 밝혔는데 지금 물러났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국토위원회 소속입니까? 이제 본인이 국토교통위원직을 사임을 하고 다른 상임위로 이제 사보임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예.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에 보임을 하는 걸 사보임을 했으면 그것도 기사화가 됐을 건데 네네. 예, 뭐 따로 그런 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그 국토위 간사는 이현승 의원이네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조응천 예. 의원이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진선미 위원장. 진선미 전 장관이 여기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저 박덕흠 의원은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리스트에. 그때 8월달에 빠지긴 했습니다. 예. 논란이 되니까 MBC 보도위에 빠졌는데 일단은 더 논란이 커지자 이제 당까지 그 국토위에서 보니까 환노위로 환노위로. 지금 정리돼 환노위 보니까 소속입니다. 예, 예. 환노위로 갔었는데 옛날에 그 2018년도 때인가 그 김용균법 그때도 네. 국토위 소속인데 환노위에 찾아와가지고 네. 그 안 된다고 막 또 이렇게 했던 거를 한정혜 의원이 최근에 또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외로도 막 회의록이나 이런 거 몇 년 전 거 막 나오고 네. 있는데 계속 이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또 STS 공법이라 그래갖고 그걸 이제 계속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이제 그냥 이렇게 제안하는 것처럼 얘기를 네. 했지만 사실상 그게 압박을 줬고 네. 그로 인해서 뭐 100% 공개 입찰이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공개 입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 진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최근까지만 해도 언론에 잘 안 나왔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관계 확실히 하자. 네. 그 이후까지는 조용히 해라. 그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납득이 안 갑니다. 이분이 혹시 그 전문 건설협회 회장인가 뭐 그렇게 네. 출신인지요 혹시? 예전에 뭐 그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에서 뭔가 의견 내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예. 근데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뭐 용역이라든지 무슨 뭐 이 건설 같은 것이 있을 때 본인이 한 표 행사한다거나 이거 아예 이제 그건 배제가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의견까지는 뭐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 뭐 그 업계를 대표하거나 근데 뭐 본인과 직접 사업이 관련돼 있는데 표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어떤 발언을 해서 압력을 넣을 거 이건 사실 굉장히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근데 그 상임 이제 아까 이해 충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좀 더 촘촘하고 예 저는 뭐 이렇게 다시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도 우리 뭐 진행자분께서 네. 말씀하셨지만은 이분이 전문 건설협회 출신이니까 이제 아마 거기로 가서 뭐 좀 관련 어떤 뭐 전문성도 발휘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꼭 이분 말 이제 대한 게 아니고 네. 이 사실은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뭐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약사, 간호사, 네. 한의사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네. 뭐 해당 직역 이기주의로 그냥 국회가 마비될 겁니다. 사실은 우수한 분들이 정치에 잘 훈련된 분들이 국회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국민의 기준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얘기는 들으면 되는 거죠. 잘 네. 듣고 조율하고 그렇죠. 조정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익에 맞게 그렇게 정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군인 출신들이 다 뭐 몇 성 장군 달고 나와서 국방위로 다 가고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국방 정책을 뭐 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뭐 후배들이고 한데 현역 군인들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하는 건데 목적이 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오히려 원로원처럼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애엠하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상임위 어떤 배정에 있어서도 그런 이해 충돌이나 이런 전문성이라는 어떤 그런 이 해석이 네. 좀 다른 각도로 지금은 이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입니다만 가장 인기가 없는 상임위는 어느 위원회입니까?
우리 교육이 저는 이제 김병욱 의원은 교육위 소속인데 교육위는 별로 경쟁이 낮았습니다. 소선들이 많이 예. 합니까? 예전에는 환노위가 매우 깊이 상임위였는데 네. 환경 노동이고 막 복잡하고 예. 근데 지금은 또 각종 규제나 뭐 노동사유 뭐 택배 이제 이런 노동자도 있고 해서 기업에서 아무튼 매우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그러니까 기업의 영향력이 큰 상임위가 돼서 환노위도 비교적 인기 상임위로 지금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국토위 다음으로 인기 있는 위원회는 또 어디? 위원회? 국토위, 산자위 이제 산자위가 산업자원위원회니까 왜 인기가 많습니까, 거기는? 이제 실물 경제로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국토위처럼 기업들에게 뭐 음으로 양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까지 지금 같이 들어 있으니까 이 전통시장들이 다 이제 그쪽 소관입니다. 그래서 네. 지역마다 국회의원이 전통시장이 몇 군데씩 없는 데가 없는데 네. 거기 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같은 걸 뭐 주차장이나 캐노피 설치나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해줄 수 있고 각종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네. 예 그래서 그 산자위도 늘 좀 인기 상임이고 나중에 표에 도움이 되니까 다들 이제 예 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 기여도 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예 뭐 각종 그 이제 소관 기관 이런 피감 기관들도 뭐 좀 이렇게 따뜻한 기관들이 네. 많고 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얘기까지 아까 나왔잖아요. 추미애 장관 논란은 일단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조금 소강 상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좀 회복 단계고 민주당 지지율도 회복되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14일이었나요? 그때 뉴스공장에서 카투자 이제 다른 사병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 좀 유리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좀 반사를 본 측면이 조금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까지 또 이렇게 같이 국민의힘에서는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자. 왜 박덕흠 의원만 얘기하느냐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향후 이제 아들 문제도 있고 뭐 이해충돌법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숨 좀 이제 넘긴 것 같은데 향후 황 의원님께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어떤 뭐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네.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위에 더 관심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뭐 집에 그 집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거기를 압수수색한다고 뭐가 나오나 사무실 거긴 또 왜 압수수색했는지도 저는 납득이 안 네네. 가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소식들 전해지는 게 네. 저는 그렇게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지 않을까 네네.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논란은 좀 사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또 말 나온 김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또 두 번째 설화에 또 처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또 발언을 했다가 좀 논란이 됐죠. 그 최근에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핸드폰 대화가 노출이 되면서 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근데 과연 추 장관이 모르고 이 마이크 꺼진 걸 모르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꺼진 걸 아니, 꺼지지 않은 걸 모르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제 김도우 의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러 잡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도우 의원이 항의했고 추 장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일단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추미애 장관 또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면 사이다 발언이거든요, 이런 발언은. 근데 이게 워낙 또 정치 다수가 높은 분인데 당 대표까지 하시고, 근데 이게 정회에서 마이크가 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다. 근데 이게 설사 꺼졌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피감 기관 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고의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일종의 실수라면 실수겠죠. 이제 아마 국방부 장관하고 일어서면서 이제 네. 정회가 선포된 다음에 일어서면서 정회입니까 네. 사례입니까 했던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걸 뭐 추미애 장관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하고 이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도 장관급이죠. 네. 두 사람이 이제 마이크가 끈 줄 알고 사적으로 대화한 게 네. 나와가지고 뭐 저 자식은 여기 왜 나와 있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둘이 그런 게 참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예. 그래서 아주 크게 뭐 그것도 좀 이렇게 큰 논란이 그러니까 됐던 적이 국회의원들한테 있습니다. 호되게 당하는 이 공직자들 보면 좀 불쌍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시렁 거리면서 그럼 근데- 미루 짐작한데 그렇게 당하면 아마도 뭐 일어서자마자 저런 발언까지 하는 걸 보면 이제 돌아가는 뭐 이렇게 차에서나 뭐 길에 걸어가면서나 네. 이제 뭐 엄청난 아마 뭔가 이렇게 울분을 그렇죠, 토할 것 그러겠죠. 같습니다.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은 뭐 이제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서울시장급, 대선 주자급 뭐 이렇게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게 뭐 없죠, 이분은. 그렇죠? 마이크가 꺼지거나 켜지거나. 근데 너무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치고는 대화 내용이 네. 좀 너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고 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 사람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여러 잡을 것 같다. 검사들이 보통 이제 기소하면 또 무죄가 되면은 그 승진상의 불이익도 있죠. 그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 김도우 의원이 진짜 죄 없는 사람 여러 잡았던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각 개별 검사들의 기소 이후에 유무죄. 아마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 무죄율이 뭐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밖에 안 뭐 됩니까? 과거 자료를 봤는데 네. 예, 그래도 뭐 그 대한민국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네. 또 경찰을 통해서 형사사건 오는 경우도 많고 네, 네. 스크린돼서 그 근데 정도는 뭐 괜찮네 4~5%면 억울하게 기소된 그래도 사람들이 4~5%란 많잖아요. 게 그 숫자로 봤을 때 네. 우리가 뭐 검찰이 막 이렇게 뭐 거악을 때려잡고 막 특수 사건이 언론에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 네.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 사건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하는 예, 건데 우리가 말하는 뭐 범인 뭐 이런 것들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검사 한 명마다 막 수십 건 수백 건씩 사건을 달고 가는 건데 네. 양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4~5%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적은 수치가 아니고 비율이 그 한번 뭐 기소가 돼서 이 재판까지 가면은 당사자한테는 네. 어떤 뭐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뭐 네.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가면 변호사도 사야 되는 거고 때로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기도 하는 건데 네. 구치 수감돼서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하겠죠. 예, 이거 한번 황희도 알림위에서 조사해 보세요. 김도우 의원 검사 시절에 기소 후 무죄율 뭐 이런 거. 근데 제 후배 검사가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예. 현재 검사인데 김도우 의원을 잘 알더라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대요. 검사 시절에. 근데 되게 좋게 평가해요. 참 인성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엄청 어떻게 보면 파이터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맨날 싸우는 법사위에서 최선봉에 서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데 제 후배 검사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들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근데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저도 김도우 의원은 뭐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느낌상으로만 네. 항상 보면 이 지금 여당하고 막 싸우고 저격수 뭘 역할을 공격하고 이제 이런 역할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분은 뭐 늘 검사 스타일대로 뭐 저렇게 하는구나 싶었는데 저도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김도우 의원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막 몇 군데서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좀 한편으로 의아스럽기도 하고 후배들한테 되게 잘 챙겨주고 뭐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예, 꼭 검사가 아니고 이제 네. 다른 분들도 동료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저는 되게 차갑게 보이고 뭔가 우리라는 막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되게 잘해주고 상대방이 완전히 무섭게 공격하고 딱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자,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힘에서 흠이 탈당을 했네요. 자,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슬기로운 조사 생활에서 박덕흠 의원 요 얘기하려고 하는 또 당일날 탈당을 하셔가지고 이해 충돌 관련해서 이제 박 의원은 박 의원대로 잘 소명을 하시고요. 또 아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고소 고발이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재판을 통해서 잘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면서 오늘 슬기로운 조사 생활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